안녕하세요 여러분, 맥스킴입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 꼭 챙겨야 할 것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필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모 씨는 수원에서 혼자 생활하며 2021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부족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국민의 70%가 받는다는 기초연금에 자신도 자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혹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33만 4,810원이며 연간으로는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기초연금, 늦어도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만약 김 씨가 일상이 바빠서 기초연금을 한두 달 늦게 신청했다면 소급 적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신청 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 65세 1959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에 꼭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폭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몸이 불편하다면 대리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정부의 홍보 활동으로 신청 누락 사례가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지각 신청자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다가올 때 신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빠르게 처리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13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40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 대상은 매년 소득 인정액 변동분을 기준으로 재산정에 결정되므로 다음 해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등록하면 매년 1월 중순에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5년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산정된 소득 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며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 부담 능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33만 4,810원의 1.55배 이상인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부부 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없지만 부부 모두가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부부간 소득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부담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의 합계가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 만큼을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김 씨의 월소득 인정액이 190만원이고 사전 산정된 기초연금이 25만원이라면
김 씨에게는 선정 기준액 초과분인 2만원 190, 25, 마이너스 213 2만원을 감액해 최종 23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연금액을 감액하더라도 단독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최소 10%, 33,480원, 부부 2인 가구는 20%까지는 지급한다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중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사례로는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료 임차 소득이라 불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시가 표준액의 0.78%를 12개월로 나누어 구하며 이 소득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명의 주택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자녀명의 주택에 사는 대신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대출 상품으로 매월 받는 연금액이 부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주택연금으로 매월 98만 5천 원을 받는다면 해당 부채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4.0%를 적용하여 월 39,400원씩 소득 인정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매월 부채로 누적되며 기초연금 수급에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 명의로 살 때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자동차 가액 전체가 일반 재산으로 합산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불리해집니다. 특히 자녀와 공동 명의로 산 차가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4천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는 차값 전체를 공제 없이 모두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회비를 본인 명의로 개설하거나 관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임 계좌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개인 금융재산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임의 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내어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연속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출국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입국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따라서 국외 체류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 맥스킴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도 더욱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또한 아직까지 구독 버튼이 빨간색이라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지 모양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